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 강전애 전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 국회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전체 회의를 일단 열었습니다마는 후보자 출석 없이 공방만 주고받으면서 대치를 이어가다가 정회된 상태입니다. 먼저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은 어떤지 잠깐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합의했던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조직폭력배가 자기들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을 어떻게든 죽이고 보복하듯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할 헌법적, 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결격 사유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청문회는 해봐야 한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입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자료 제출이 좀 미비하다 등등의 이유를 상황으로 대치 중인 것 같은데 여야 간사가 일단 추가 협의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정회 중입니다. 장 대변인님, 지금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의 지금 이미자 재경위원장이 개최를 거부하면은 국회법 따라서 민주당 간사 주재로 청문회를 열 수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오전 상황 보니까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등도 지금 이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태도 등에서 좀 비판하는 상황인데 합의가 없는 청문회 개최가 되면 좀 여당 입장에서 부담도 적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부담은 예. 국민의힘에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청문회 날짜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한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같이 합의해서 날짜가 도출이 됐고요. 예. 그 과정에서도 원래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틀은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못하겠다라는 게 사실 설득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정치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5번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으셨던 분이에요. 저희가 보수에 몸담으신 분들도 넓게 기용하자라는 그 기치로 어떻게 보면 영입하고 모셔온 분입니다. 대통령이 단순히 지명해서 청문회 기회를 부여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렇다면 최소한 청문회 기회조차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이해훈 후보자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논란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만 예결위와 관련해서 본인이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해왔던 부분이 있고 경제학 박사로서 KDI 연구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증조차 못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의 검증 절차는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청문회 과정에 대해서 여야 합의한 날에는 검증을 최소한 시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앞에 해명을 제대로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를 끌어내는 거는 야당의 몫이었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간사 간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도 거론되더라고요. 일단 위원장이 일단 청문회는 열되 바로 산회하거나 정회하는 방식으로 청문회 진행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문회 개최 협조에 좀 비협조적이다. 이런 비판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문회를 저희 국민의힘에서 막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이 저희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입니다. 지금 정회를 선포하게 된 이유는 여야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일정을 연기하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놓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자료가 충실히 들어왔다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답변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한 15%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김민석
김민석 총리가 SNS를 통해서 이러한 검증은 야당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민석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자료 제출도 부실했었고 다만 그때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결국에는 총리까지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운 후보자도 김민석 총리의 예에 따라서 본인도 그렇게 임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김민석 총리가 SNS에 검증은 야당 몫이라고 올리는 게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국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여당 측에서 일방적으로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실한 검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문회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 이해운 후보자는 낼 수 있는 자료 다 냈다. 이 사퇴 요구에 대한 응답 이전에 국민께 소명할 기회가 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기자들에게 좀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 청문회가 결국 최종적으로 파행이 되면 여당 단독으로도 마무리를 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으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갈 수도 있나요?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청문회에 이건 하루로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가 하루도 우린 못하겠다라고 보여지면 임명을 했을 때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국민의힘에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게 그냥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 청문회를 왜 마다하는 거냐? 당연히 가서 야당으로서의 화력을 보여줘야지. 이거 혹시 민주당과 같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내부 비판을 할 정도예요. 이게 사실 정치적 문법에도 맞지 않고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이지 않습니다.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이 검증하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료가 안 왔으니까 못하겠다. 자료가 안 왔으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청문회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테면 같은 논리대로라면요. 그리고 충실한 자료인지 15%인지 60%인지 70%인지는 다 어떤 잣대에 따라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벼르고 별렀다가 얘기했다가 갑자기 자료가 안 왔으니 우리는 검증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제1야당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간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간사와 좀 협의라도 하고 후보자를 앉힐지 말지라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청문회 그냥 하기 싫다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자료 자체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물어봐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해를 선포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미자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다시 해보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일 오후 5시까지 충실한 자료가 오지 않았을 때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었던 이 합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네. 근데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 저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회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고 본인에게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은 청문회에서 구두로 말씀드리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겠다. 다만 증거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운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수사 상황까지 염두에 둔 지금 방침이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